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실 때 강점처럼 안 느껴지고, 여긴 담기지 않고 지금 말씀으로 해주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프로젝트는 딱 보자마자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상하다가 뭐냐면 낯선 거예요. 다 보다 보니 이 주식과 관련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화려해 보이고 그냥 시각적으로 뭔가 강조돼 보일 수는 있어도 알맹이가 안 보여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프로젝트가 잘 보일 수 있는 구조로 좀 재구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플러스엑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상원입니다. 저는 플러스엑스 공동대표 맡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쉐어엑스는 말 그대로 경험을 나누는 플랫폼이고요. 다른 플랫폼과의 차별점은 개인의 경험을 나누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되고 업력도 높고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들의 경험을 나누는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엑스가 판단하는 좋은 포트폴리오란 어떤 걸까요? 포트폴리오를 살펴볼 때 어떤 기준을 가고 살펴보시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리뷰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아야 할지, 저희가 어떤 부분에 강점을 두고 살펴보는지를 이런 공유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이번 촬영의 목적이었습니다. 플러스엑스가 브랜드다움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다움, 누구누구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어떤 뾰족한 부분을 좀 발견하고 싶고 자기만의 어떤 누구누구스러움을 발견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도 듣고 많은 것을 얻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1%씩 성장하는 성장형 디자이너 이선아입니다. 저는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좋아하는데요. 거기에서 매일 1%씩 성장을 하면 1년 후에는 37%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감명을 받아서 매일 1%씩 성장하는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전공은 서양화이고 서양화 쪽이 아무래도 순수 미술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따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됐었고 그거를 통하여서 웹 디자이너랑 그래픽 디자이너로 2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처음에 그래빅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 시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MZ 세대들을 타겟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해주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획한 서비스입니다. 그림의 표와 같이 2021년 1월 이후에 습관 앱 설치가 30% 이상 증가를 했고 연령대로 보자면 MZ세대에서 60%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는 MZ를 타겟으로 습관 앱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러한 기획을 토대로 사용자의 습관을 만들게 도와주고 매일의 과정을 따라 나가면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하였습니다. 오늘의 날짜와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오늘의 문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습관을 많이 완료할수록 여기 날짜에 보이는 색깔이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습관 룸의 경우는 이제 새로 열린 습관을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과 습관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습관을 만들 경우에는 이제 큰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습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바로 선택을 하고 만들기를 하면 해당 그 습관이 메인 화면에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나의 습관이라는 섹션에서는 진행 중 습관, 예정된 습관, 종료된 습관을 확인하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 페이지에서는 함께 참여하는 것과 혼자 참여하는 습관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리고 프로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딱 말씀 주신 게 MZ를 위한 습관 형성 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주에서 9주 습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MZ를 타겟으로 했다. 딱 그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사실 시중에 좋은 습관 어플이 되게 많죠. 그리고 또 유료인 것도 많고 이런 것들 좀 사용해 보셨을 텐데 사실 그 어플들이 잘 활용이 되질 않아요. 생각보다.
뭐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도 실제 다운받은 이후에 잘 활용은 되지 않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용성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귀찮아서 안 하는 건가요? 귀찮아서. 네. 이게 사실 모든 디자인이 뭐 카테고리와 상관없이 결국은 문제라는 걸 발견하고 난 이걸 이런 방식으로 풀었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결국 디자인의 총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딱 봤을 때 무슨 문제를 풀고 싶은 걸까 잘 안 왔어요. 습관 형성을 만드는 앱 자체는 세대를 막론하고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다 귀찮아하기 때문에. 근데 난 MZ한테 좀 더 포커스를 하겠다라고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서 MZ한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차별점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 재미 요소가 됐든 간에 아니면 말씀주신 일상 챌린지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 부분을 강화시킨 어떤 서비스 피처가 됐든 타이틀은 MZ를 위한 거기에 포커스한 앱이라고 하셨는데 다를 게 큰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었어요. 또 사실 습관 앱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앱을 키게 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런 앱은 푸시 알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한테 넛지를 줘서 이 앱을 키게 하고 나를 이걸 움직이게 할 것인가가 큰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까먹을 거거든요. 이 앱이 있다는 것조차도. 그러면 사실은 키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이 앱을 키게 유인하지? 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설명해 주신 바로는 습관 모임이나 뭐 함께 뭐 습관을 도전하고 이런 부분이 강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실 때 강점처럼 안 느껴지고 좀 약해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강조를 해주고 구성 자체도 좀 더 재밌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플로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여기 가서 이제 이거를 클릭을 하고 이제 이미지를 그 해당하는 섹션에 대한 운동이나 뭐 베이킹 여러 가지 섹션에 대한 이미지를 설정하고 그리고 습관 모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저런 화면을 구성하실 때도요. 네.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좋긴 해요.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어떤 뭐 확인 다음 혹은 이전 다음 혹은 뭐 완료 이런 각각의 그 필요한 보여지는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은 눈에 바로 들어와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 이런 플로우를 할 때 프로토타입을 만드시더라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내가 직접 사용해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안 하면 애초에 누를 수 없는 위치에 버튼을 놓는다거나 혹은 이거는 두 버튼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데가 같이 옆에 나란히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사실 화면을 저렇게 만드시면 뭐 제일 좋은 건 저 페이지를 내 폰에 담은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맞나? 를 한번 검증해 보는 그런 것들을 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이 프로젝트는 헤빗이라는 프로젝트인데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제가 몸과 마음이 좀 많이 지쳐있던 상태여가지고 이토록 멋진 휴식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성과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일하는 방법과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지만 쉬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책이 주장하는 바는 최고의 성과를 위해서는 일과 쉼을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이고요. 생산성 앱과 그리고 쉼을 동시에 다루는 폴의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필요를 조금 느꼈었고요. 제가 생산성 앱을 써보면서 루틴을 설정하기가 불편하고 기능은 이것저것 많지만 뭔가 직관적인 느낌이 아니어서 사용하는데 좀 불편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사용성 때문에 유저가 쉽게 이탈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저의 생각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 솔루션의 경우는 워라밸 습관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직관적이고 편리한 UX, UI를 만들고 나만의 워라밸 매니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가져왔습니다. 메인 페이지 타임아워 섹션인데요. 여기서 이제 추천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고 이제 시계 부분에서 클릭을 하면 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이제 자기가 어떤 일에 시간 얼만큼 쏟았는지 그것들을 통계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루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추천을 해주는 거고
플러스 버튼을 눌렀을 때 그 통계를 통하여서 제가 가진 습관들을 위주로 루틴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페이지를 만들었고, 기분 달력과 매일 달라지는 토픽으로 쉼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위해서는 일과 쉼을 한 덩어리로 봐야 한다라는 책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시작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여기엔 담기지 않고 지금 말씀으로 해주신 내용들이 어느 정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프로젝트는 딱 보자마자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이상하다가 뭐냐면 낯선 거예요. 보통 일은 생산성 앱이 따로 있고 휴식, 뭐 힐링, 뭐 명상 이런 종류의 카테고리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에 넣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 일단 그게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왜? 보통 멘탈 모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편리한 줄 알면서도 애초에 머릿속에 있는 멘탈 모델상 그걸 같이 사용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보통 이런 프로젝트일수록 약간 검증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대로 된 리서치를 할 수 없더라도 친구라든지 주변에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이런 거 있으면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보더라도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워킹을 하는지는 하기 전에 한번 이게 정말 의미 있는 문제 정의일까?는 한번 검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1차로는 들었고요. 다 보다 보니 이 휴식과 관련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생산성 앱인 것 같아요. 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까에 대한 부분에 되게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저기서 쉼은 어디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그리고 쉼과 관련된 장표에서 타이머가 나와요. 근데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할 때 그 타이머를 사용하잖아요. 휴식을 취할 때 난 이제부터 15분을 쉬겠어 하고 들고 알람이 올 때가 이렇게 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매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쉼이라는 거를 이 앱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뭘까? 차별화되게 보여지는 게 뭘까? 사실 애플의 기본 앱에 그런 기능들이 있죠. 뭐 일어설 시간이에요 라든지 명상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앱이 정말 워라밸과 일과 휴식을 같이 생각한다면 그런 요소들이 같이 고려가 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용자한테 그런 것들을 환기시켜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돼야 좀 더 차별화된 피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저는 궁금했던 부분이 이 두 개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선아님에 대한 만족도가 몇 % 정도 될까요? 한 65% 정도. 65%? 네. 그러면 요거를 이후에 디벨롭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디벨롭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많은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그 방향으로 일단 약간 기획적인 측면부터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혹시 앞으로는 네. 조금 커리어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고 싶으세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방향성? 일단 약간 웹 에이전시 쪽에 들어가고 싶고, 거기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을 해서 UI 쪽으로도 그렇고 UX 쪽으로도 뭐가 더 맞는지 제가 파악을 해서 그쪽으로 더 발전시키고 싶다. UI, UX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거든요.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를. 근데 뭐 제가 성장했던 경험을 봤을 때는 진짜 많은 디자인들을 보셔야 되고요. 그거를 보는 걸로만 그치면 이제 자기 눈은 높아지는데 실제로 자기 손으로 못 그려내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려보셔야 돼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끝내면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의견들을 구하고 좀 멘토가 되실 만한 분을 찾으시던가 아니면 주위에 좋은 동료들이 있으면은 동료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거나 해가지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소아님한테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았어요.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고 저희랑 좀 얘기하는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그 시간 동안이라도 잠깐 얘기를 하면은 소아님 이후의 커리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앞선 회사들이 약간 그래픽 디자인도 하셔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경로를 정하시고 지금 정해도 사실 빠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빨리 따라잡으려면 이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멘토링에 지원하게 된 김나연입니다. 현재 저는 중소기업에서 1년 5개월 정도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첫 직장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는 있었지만 디자인 사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깨닫고 좀 더 성장하고자 에이전시 이직을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류 전형에서 자꾸 탈락을 하게 되는 경험을 맛보아서 저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배움의 기회를 더 얻고자 이번 멘토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웃도어 브랜드 콜롬비아 웹사이트 리뉴얼 프로젝트입니다. 콜롬비아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감성과 기술의 노하우로 일상과 아웃도어를 담는 브랜드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이덴티티를 웹사이트에 녹여내는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 맞는 디자인 원칙을 설정을 하였는데요. 콜롬비아에서는 감성적이고 친숙해야 하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공하는 디자인 컨셉을 도출하여 디자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에서 프로모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GMB를 중간에 위치하게 하여 스크롤을 내리다 GMB가 상단 부분에 위치할 때 고정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에 상단에서 봤던 프로모션들을 하단에 매거진 형식으로 사용자가 소비할 수 있게끔 레이아웃을 짜고 이용객들의 흥미를 자극해서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서브 페이지인 가맹점 개설 페이지와 브랜드 분위기가 들어가는 회사 소개 페이지는 고객에게 감성적이고 따뜻한 젊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 웜톤 분위기의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서브 페이지인 쇼핑 리스트 페이지는 안정적으로 느낌을 주는 레이아웃을 배치를 하였는데요. 하단 부분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패션, 룩북 요소를 통해 페이지에 머물 수 있는 요소를 넣었습니다. 장바구니 페이지는 위시리스트 아래에 추천 상품을 통해서 소비를 요구하는 플로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요. 그 하단 부분에는 장바구니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맹점 위치를 파악해서 가까운 가맹점에서도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커머스 웹사이트가 지닌 특징과 사용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디자인을 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프로젝트도 이 선정된 이유도 궁금하고 프로젝트 장표 디자인을 이렇게 하신 것도 왜 이렇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프로젝트를 선정했던 이유는 제가 개인 프로젝트 중에서 UX, UI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웹사이트랑 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프로모션이고 브랜딩, 사이트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페이지 디자인은 사실 핀터레스트나 비엔스 같은 데서 많이 이제 비주얼적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확확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배치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이 포트폴리오 디자인이 포트폴리오 자체의 디자인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알맹이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포트폴리오 많이 보다 보니까 아마 다른 어떤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화려해 보이고 그냥 시각적으로 뭔가 강조돼 보일 수는 있어도 알맹이가 안 보여서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프로젝트가 잘 보일 수 있는 구조로 좀 재구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중간중간 저렇게 기획 의도 뭐 이런 것들을 써 놓으셨는데 저희가 보다가 해서 궁금해져서 저걸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용이 없어요. 이게 UX에 어떤 식으로 담긴다는 거지? 화면에 대해서 쭉 써놓으셨는데 이게 잘 매칭이 안 된다거나 혹은 약간 상관이 없는 내용이 담겨 있거나 그리고 그 각각의 장표 페이지마다 저렇게 써놓으신 내용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거고요, 이거는 이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막 보셨겠지만 포트폴리오라는 게 한 프로젝트를 쭉 설명한 그 흐름이 쭉 보여야 되는데 약간 분절된 L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전체적으로 사용자가 안 들어와요. 사용자의 어떤 비헤이비어, 어떤 일반적인 행태나 혹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고민을 했을까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문제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솔루션만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의 트렌드는 뭐냐면 모든 게 데이터화 되고 UX랑 UI랑 개발이 더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서 모든 디자인에 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좋아 보여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그 디자인 요소들이 정리가 돼야 그게 설득력을 얻는데 현재는 느낌이 뭐냐면 약간 스타일을 좀 많이 보여주려는 모습 같아 보여요. 포트폴리오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구조를 설명하는 스토리 라인을 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한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그 내에서도.
다음으로 모바일 앱 데일리 플랜입니다. 데일리 플랜은 꿈을 위한 기록 성장과 발전의 시작, 실천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플랜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중점적으로 디자인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다이어리와 가계부가 하나의 앱 서비스로 결합되어서 어디서든지 쉽고 빠르게 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서비스입니다. 다이어리 꾸미기는 다꾸라고도 하는데요. 일러스트를 통해서 조금 더 도전적인 디자인을 하게 되었는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바로가기 요소들을 홈화면에 일러스트로 꾸며서 좀 더 다꾸적인 그런 요소를 디자인으로 넣었고요. 옆에 캘린더 페이지에서는 관리를 기록하면서 목표를 설정했던 것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랑 다이어리 이런 앱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이 어플을 통해서 다이어리를 올해 다 작성을 하게 되었으면 컬렉션을 통해서 그 해당 연도의 다이어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앱을 통해서 기록했던 다이어리들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다이어리를 택배로 받아볼 때 보편화된 다이어리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그리고 페이지 수를 조절할 수 있고 다이어리 표지 재질이나 추가적으로 꾸밀 수 있는 요소 스티커를 추가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쉽게 학습을 하고 명확한 여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기획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 제가 이 포트폴리오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걸까? 다른 다이어리 앱이랑 무슨 차별점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뒤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다이어리와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서 다꾸, 특히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챌린지 같이 해서 하면 오프라인으로 내가 원하는 걸 배달시킬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느낀 비즈니스 아이디어 같아요. 사실 본질적인 힘을 가지려면 저 앱 자체에서 다이어리 꾸미기가 디지털 버전으로 정말 재미나게 드러나야겠죠. 사실 우리 쓰는 지금 메신저에서도 그런 되게 다양한 버전의 스티커나 이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요번에 애플에서 새로 발표한 다음 버전의 어떤 메신저에 담길 다양한 그런 이미지 만드는 것들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의 다이어리를 꾸미기를 하는 그 재미를 디지털 버전으로 옮겼을 때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그 본질적인 UX를 담아야 저게 다른 다이어리 앱이랑 차이점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흐름을 거기에 입각해서 프로젝트든 포트폴리오든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UX 거의 강의에도 UI, UX 강의에도 있지만 흐름이란 게 있거든요.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는데 차근차근 밟아서 해야 사실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결과물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실 때도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조금 더 그거를 체화시켜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무슨 해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산출물을 낼지가 쭉 보여야 되는데 그 흐름이 되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보이고 그 가운데 내가 가진 강점을 얼마나 잘 어필할 수 있는가가 UX, UI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핵심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주신 거랑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감각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너무 포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덜어내고 좀 본질에 집중해가지고 이 디자인 감각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도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1차적으로 되면은 이후에 그걸 보여주는 방식은 더 쉬우실 거거든요. 그거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고민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고민에 대한 내용을 그냥 하나하나 담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약간 그 지원 동기나 같이 쭉 써놓으신 내용 관련해서 봤는데 되게 경력상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분을 쭉 적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사실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결국은 그게 사실 인하우스 디자인 회사든 저희 같은 에이전시든 스타트업이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에 있어서 이 사람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근데 그 경쟁력이란 게 여러 가지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건 사실 자격증이라는 건 몇 점 이상이면 따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는 뭔가 어필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의 시간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그 투자를 할 때 조금 더 본질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커리어 개발에도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사실 이전에 지금 아예 다 바꿀 생각으로 아예 싹 다 이걸 다 버리고 다시 기획을 하자, 부족한 부분이 지금은 많이 저도 보여서 했는데, 패스트 캠퍼스에서 이렇게 대표님이랑 멘토링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그냥 일단 옛날 거 그냥 때려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낼 때 전 UX도 잘하고 UI도 잘해요. 그래서 그거를 막 넣으시면 이거 심사를 할 때 UX 디렉터님도 보고 UI 디렉터님도 분리해서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UI가 메인인데 UX 이해도가 있는 건 좋아요,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UX도 어느 정도 어정쩡, UI도 어느 정도 어정쩡. 그러면 UX에도 뽑기 어렵고 UI에서도 뽑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내 강점을 뾰족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잘 드러나게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조금 보완할 점이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이 잘 드러나는 것인데요. 무엇을 문제로 정의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았는지, 그리고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어떤 해결 방법을 도출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보이면 그것이 참 좋은 포트폴리오의 기준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도출 과정들이 잘 보이지 않거나, 혹은 해결 방법에서의 각자의 장점들이 잘 좀 더 부각이 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포트폴리오라는 제한적인 형식에 갇혀있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갇혀있지 않고 좀 형식에 제한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자기만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의 어떤 뾰족한 부분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디벨롭이 되면 앞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직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 디자이너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특히나 이 UX, UI 분야라는 것이 무슨 산수처럼 똑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다양한 방법들은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서로 교류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자극받고 자신이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런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셔엑스에서도 지금 현재 온라인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오프라인 세미나라든지 이런 분들을 함께 기획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플러스X의 노하우도 들으시고, 또 더불어서 다른 동료 디자이너라든지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에 놓이신다면 조금 더 본인이 성장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